유해성 적조가 덮친 통영지역 의류 양치 업계의 피해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에 기습적으로 찾아온 적조로 어민들 피해는 속출하지만 복구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통영시 삼덕항으로 폐사한 물고기를 처리하기 위해 배들이 항구로 모여듭니다. 특히 이번 적조는 확산 속도가 빨라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피해를 입은 양식장은 대부분이 출하를 앞둔 성어들이라 피해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피해 어장의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 문제도 막막한 상태입니다. 분들도 업 지령갈 사람이 네개 팀으로 페이퍼팀 나가지고 현장 조사로 다니면서 실태 파악하고 검품하고 검량하는데 시간 많이 더 어마어마히 듭니다. 오늘 하나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 가져가는 것도 하나도 못 해서 일이 쩔쩔 매고 있습니다. 일이 죽은 것도 우리가 억울해 죽겠는데 얼마나 피운답니까? 피해를 입은 가두리 양식장은 적게는 10억 원부터 많게는 100억 원까지 입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적조는 바다 물밑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갈수록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통영 지역 양식장이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보다 보니 인력과 장비, 폐기물 처리까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영시에서도 이제 그 군인들로 지금 인력을 동원을 하는데 그거하고 이제 그 경생 그 보호관찰소야 그 보호 대상자들, 봉사활동 대상자들로 좀 동원을 해가지고 각 어장에 그 1헥타 같은 기준 같은 건 160톤 정도 줄었습니다. 밑에 있는 게. 그러면 그분들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좀 어렵더라도 선박하는데 크레인 없는 선박은 도저히 안 돼요. 들지를 못해요. 이처럼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폐사한 물고기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2차 바다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료 공장에 보내게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강우병처럼 매몰지를 보여가지고 빠른 시간에 계속 퍼내야 되는 거죠. 인력도 필요하고 지금 개인 어장의 인력만 가지고는 사람이 지치고 나면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고기를 계속 바다로 갖고 들어와야 되고 육지로 그런 게 되는 거죠. 이 고기를 사체를 바다에서 일단 꺼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바다에서 계속 업을 하고 이 바다도 보존이 되는 거지. 이게 바다에서 썩어버리면 이제 여기는 죽은 바다가 됩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윤지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홍준표 도지사가 통영 지역 적조 현장을 직접 찾아 어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처럼 가두리 양식장 피해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통영시는 현장을 방문한 이군현 의원에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어민들에게 갈 수 있을는지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저희가 지금 검토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기준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해당 정부 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분이라도 더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통영시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 총 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에서 80% 국고로 지원받으며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특별 교부금도 지원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피해는 불어나고 있고 복구도 막막한 상황에서 통영시는 특별재난구역 선포 등 피해 복구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최재현입니다.